안녕하십니까. 위생사 특강 강사 함희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식중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첫째 시간으로 식중독의 정의에 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중독의 3가지 분류인 세균성 식중독과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품을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에 관해서 정리하고 이 시간을 줄일까 합니다. 먼저 식중독이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미생물 자체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해당이 되겠고요. 대사산물인 독소나 유독물질에 의한 이런 이제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중에 있는 유해 성분이 원인이 되는 이런 화학성 식중독도 식중독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중독은 급성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만성 건강장애는 해당되지 않아요. 식중독은 급성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식중독의 발생은 주로 이제 여름철에 많은데요. 7월 달에서 9월 달에 해당되는 여름철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성장이 여름에 촉진된다는 게 이것이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위장관에서 내성이 저하되는데 그 이유는 여름철에 수분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 다량 섭취로 위장관의 내성이 저하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은 이건 이제 보건통계에서 나타난 숫자인데 식중독 보고가 집계된 것을 기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집단 급식 장소에서 많이 생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위탁업체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직장에서도 이런 단체 급식 장소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결혼식, 장례식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의 빈도 때문인데 최근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아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거. 연령별로는 20대, 10대, 30대, 40대 순으로 20대가 많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을 살펴보면요. 감염형, 독소형, 생체 내 독소형, 알레르기 독소 식중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제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그 세균 그 자체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포도알균이나 보툴리누스균 같이 이제 독소형이 있는데요. 포도알균은 옛날에 포도상 구균이라고 알려졌던 이 포도알균, 이 경우는 이제 장내 독소에 의해서 독소형 식중독에 해당되겠고요.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라고 알려진 이런 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열식품을 바로 섭취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할 경우에 많이 생기는 웰치균, 또 퍼프린젠스균이라고 알려진 이 웰치균에 의한 식중독은 생체 내 독소형이 되겠고요. 또 대장균 같은 경우에 독소원성 대장균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체 내 독소형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티우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알레르기 식중독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로티우스 몰간이라고 하는 균이 대표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을 보면요. 화학성 식중독은 유독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경우인데 특별히 이제 과일주 같은 걸 잡수시면은 뒷골이 아픈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실주에는 메탄올이 생성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탄올은 심하면 실명을 일으키는 이런 나쁜 것이죠. 그래서 메탄올에 의한 이 식중독 때문에 대부분 알코올 음료들, 소주나 이런 맥주나 이런 양주 같은 것들은 메탄올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화학성 식중독의 대표적인 게 메탄올이라는 거. 그 외에 유기염소 화합물이나 유기불소 화합물 이런 것도 이제 화학성 식중독에 해당되겠고요. 순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류에 의한 식중독도 화학성 식중독의 분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을 보면은 식물성, 동물성, 이제 곰팡이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곰팡이성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마이코톡신 중독이 되겠습니다. 식물성에는 이제 독버섯이나 감자 종류가 해당되겠는데, 감자는 싹에 의한 이제 솔라닌 식중독이나 썩은 감자에 의한 셉신 식중독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독버섯은 이제 무스카린이나 무스카리딘, 콜린 이런 것들이 자연독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죠. 보고나 조개류엔 동물성 식중독을 보면은, 보고는 보고 독에 의해서, 조개는 이제 모시조개 식중독 같은 거, 독어류는 이제 보고독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보거나 이런 조개류 이런 거는 동물성 식중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팡이성 식중독은 이제 마이코톡신이나 아프라톡신 같은 게 해당되겠는데요. 아프라톡신은 이제 아스퍼질러스 프라부스라고 하는 곰팡이에서 생기는 것이죠. 아프라톡신에 의해서 식중독.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식중독을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증에 해당됩니다. 살모넬라증은 원인체가 살모넬라 타이프미리엄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에 의해서,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살모넬라 타이피엔 장티푸스, 살모넬라 파라타이피엔 파라티푸스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살모넬라 균이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입니다.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할 때 이 뮤리움은 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모넬라증이라고 알려진 세균성 식중독을 감염하는 쥐라는 거. 쥐, 오류, 칠면조, 닭, 돼지, 소 등이 있는데요. 쥐, 오리, 칠면조 등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닭, 돼지,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리고기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살모넬라증은 38도에서 40도의 발열이 일으키는 게 특징입니다. 식중독균 최고의 발열 현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정답이 살모넬라증입니다. 또 이 오염 경로는 균체량을 10의 6승 이상으로 섭취할 때 식중독이 일어난다는 거. 보통 이제 식중독은 10의 7승 이상 이렇게 균체량이 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살모넬라증은 10의 6승, 보통 5157 대장균 같은 경우는 10의 3승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반대로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콜레라균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있어도 콜레라를 일으켜요. 근데 식중독은 어느 정도 균체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살모넬라증은 10의 6승 정도 섭취할 때 식중독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오염은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먹었을 때 이제 살모넬라증이 일어나고요. 2차 오염은 이런 이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었던 살모넬라가 식품을 제조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2차 오염도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알균 식중독을 보면 장알균 식중독의 원인체는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랑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알균은 특징이 냉동식품에 대한 오염지표 세균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원인식품은 소고기, 햄, 치즈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이제 원인체가 패소제닉 이콜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급속히 확산된다는 거. 그래서 원인식품은 우유일 가능성이 많고요. 증상은 점액성 수양변을 보이고 이질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많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5157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학생들에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많이 없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방어력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어린이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우유에 의한 어린식품이 알려져 있다는 거. 여시니아 식중독은 원인체가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스트를 일으키는 균은 여시니아 페스티스입니다.